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조입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책방 책잎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 예고를 했다시피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 주에 책방에 입고한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해요. 원래 이것보다 많긴 한데 제가 좀 간추렸고, 책방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나 신간까지 골고루 제가 골라왔으니까요. 올해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루리 작가님의 그림책 긴긴 밤입니다. 이 책은 이미 유명한 책이긴 한데 가오픈 때부터 꾸준히 저희 책방 베스트셀러인 책이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만큼 영업을 자주 해서 제가 책방에 있는 책에 붙인 메모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이에게 읽어주려고 펼쳤다가 어른이 울고 마는 책. 누구에게나 긴긴 밤은 찾아오지만 사람과 연대가 있다면 언젠가 파란 지평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샘 마르기로 유명한 책방지기도 엉엉 울린 책. 가끔 책방에서 우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많이 울지만 거기에 가장 높은 지분율을 차지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선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혜수 작가님의 셀프 러브 클럽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돌봄 카툰 에세이인데요. 짧은 호흡의 만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체가 되게 귀엽고 유쾌해요. 그림과 내용은 밝은 편인데 그렇다고 가벼운 책은 아니라서 제가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DM이 진짜 역대급으로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하나씩 읽어보는데 책이라는 건 정말 단 한 페이지만으로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싶어서 좀 기분 좋게 출근했던 날이 있거든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서 스스로 응원이 필요하다 느끼는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요,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 책은 손님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입고를 처음에 했던 책인데요. 많이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씩은 꾸준히 판매되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작가인 제 친구가 책방 놀러 왔다가 이 책을 사갔는데 초반 부분만 읽었는데 요즘에 일적으로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시켜줬다고 바로 사가더라고요.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라는데 이건 제가 조만간 읽어보고 브이로그를 통해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요, 제가 사랑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이 책도 저희 가오픈 때부터 줄곧 책방 베스트셀러인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몇 장 안 읽었을 때 이미 작가님의 팬이 됐고, 또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자주 읽는 경험은 아닌데 제가 읽으면서 밑줄 쳐놨던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산책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지혜로워지거나 선량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시의 한 행에 다음 행이 입혀지는 것과 같다. 보이는 거리는 좁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는 우주만큼 멀 수 있다. 나라는 장신은 나조차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행들을 붙이며 느리게 지어진다. 저처럼 문장이 아름다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좋아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한정원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저는 그 뒤로 나온 신간들은 이제 시집부터 엔솔로지까지 다 읽어봤는데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저처럼 이 작가님의 행보를 따라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신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브이로그로 이미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제가 서너 번 정도 읽은 책이라 이게 헤세의 첫 장편 소설이거든요. 데미안이나 시타르타보다 좀 덜 유명하지만 저는 헤세 소설 중에 이 책을 제일 좋아해요. 여담이긴 한데 제가 헤세의 산문 중에선 밤의 사색이란 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책도 제가 블로그나 브이로그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서 따라 읽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많은 분들한테 더 소개를 하고 싶어도 절판돼서 책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고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서 서점에서 판매를 못해요.
밤의 사색 진짜 좋은데 왜 절판일까? 뭐 이유가 있겠죠, 다들? 아무튼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당신은 시인이군요. 당신이 소설이라든가 또는 그와 비슷한 걸 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당신이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저는 민음사의 손삼고 시리즈가 이렇게 판형이 작고 가벼워서 여행 갈 때 이 책을 들고 가서 자주 읽었거든요. 리틀 포레스트 같은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월든 같은 거는 이제 두께가 좀 두꺼워서 내가 엄두가 안 났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책은요. 좀 귀여우니까 놀라지 마세요. 세계의 귀여운 빵입니다. 바로 저 같은 빵 덕후들을 위한 빵 백과사전이거든요. 이게 손바닥 정도 크기의 작은 책인데 그림이랑 사진으로 세계 각국의 앙증맞은 빵들을 소개하고 제빵 용어나 빵 맛집까지 수록되어 있는 작지만 알짜배기 책이거든요. 저희 책방에 책방지기 희조의 근황이라는 큐레이션 코너가 있어서 요즘 제가 푹 빠져 사는 관심사를 책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샌드위치에 미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엔 빵이랑 샌드위치 관련된 책들을 진열을 해놨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가격도 4,400원밖에 안 해서 다들 다른 거 구매하시면서 한 권씩 들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건 좀 보기만 해도 배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빵을 보면 힐링이 된다, 귀여운 그림이 있는 책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한 권씩 소장하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언제 한번 세계 빵 여행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들을 돌면서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되는 빵을 하나씩 먹어보는 거죠. 너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책방의 스테디 그리고 베스트셀러 마지막 책은요.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감사하게도 제 책방이다 보니까 또 꾸준히 판매가 돼서 매주 입고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방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사인도 해드려요. 다음으로는 책방에 들어온 신간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책은 고다 아야의 나무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볼 때 누가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오면 무슨 책 읽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책만큼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에 본 것 중에서 좀 손에 꼽게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퍼펙트 데이즈거든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루틴대로 사는 삶을 사는데 밤마다 머리맡에 조그마한 조명을 켜놓고 책을 읽거든요. 제가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주인공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 일단 표지가 너무 아름답고 좀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죠. 출판사에서 저희 책방에 이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의 엽서도 보내주셔서 저희 책방에서 구매하시면 제가 이 엽서를 선물로 드릴 텐데 책을 아직 제가 다 완독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자극보다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정한 시선이나 좀 섬세한 표현력이 좀 잔잔하고 진득한 여운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시리즈에 나무가 생기면 딱 이런 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책방의 두 번째 신간은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입니다. 입생로랑은 이제 브랜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입생로랑이 쓴 책은 아니고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연인이자 파트너였던 피에르 베르제가 연인의 죽음 이후에 써내려간 편지들을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소개부터 약간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첫 편지는 생로랑의 장례식장에서 피에르 베르제가 낭독한 추도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요즘 SNS에서 매일 밤마다 이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 속 편지를 하나씩 읽고 자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유행을 뒤처질 순 없지 않습니까? 이미 떠난 연인에게 쓴 편지를 밤마다 읽고 잔다는 게 좀 너무 아름다운 루틴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오늘 밤부터 동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방의 세 번째 책은요. 요거는 좀 커요. 이렇게. 요거는 철학의 은유들입니다.
좀 큰 그림책인데 이 책은 플라톤의 동굴이나 한나 아렌트의 사막처럼 철학자들의 상징적 은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철학 그림책이라고 해요. 그림이 보면은 고요한데 굉장히 힘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책 살 때 추천사는 한 번씩 읽어보는 편인데 이 책의 추천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철학이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 딱딱한 논리적 설명이 아닌 비유적 상상력을 통해 철학사의 핵심을 꿰뚫는다. 인간은 결코 냉철한 이성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느낌과 감정이야말로 우리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저희 책방에도 놀러 오신 분들이 가끔씩 철학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철학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철학책이라는 게 좀 진입 장벽이 있는 느낌인데 저도 그렇지만 책방에 오시는 분들도 이 책은 철학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여본 책이에요. 다음 책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죠. 아무튼 시리즈의 신간, 아무튼 명언입니다. 아무튼 시리즈가 좀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신간이 나와도 저는 제가 관심이 가는 주제 위주로 입고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아무튼 명언은 정신과 의사인 작가가 살면서 수집해온 명언들을 모아둔 책이라고 해요. 저도 문장 수집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사람으로서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좀 고전적인 명언만 있는 건 아니고 배철수나 이경규 같은 방송인의 말도 있고 또 광고 카피까지 좀 다양하게 수록이 된 점이 좋더라고요. 이 명언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도 읽어볼 수 있어서 좀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요즘에 책방에 오신 손님들이 저한테 아무튼 샌드위치 출간 예정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 아무튼 샌드위치를 아직 안 쓰셨네요. 좋은 기회네. 이런 아무튼 시리즈는 내가 요즘에 좀 책택이다. 책이 요즘에 좀 재미가 없다. 읽는 게 잘 안 읽힌다. 이런 분들은 아무튼 시리즈 읽으시면은 책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이 엄청 시리즈가 많으니까 자기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만 딱딱 골라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튼 술이랑 아무튼 메모랑 아무튼 당근마켓, 아무튼 노래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시가 나왔는지 몰랐네. 아무튼 이것도 책방 손님들이랑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책, 책방의 5번째 신간은요. 마이라 칼만의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초에 해외에 있는 서점에 갔다가 원서로 먼저 만난 책이거든요. 그때 제가 서점이라 뭐 다 읽어보진 못하고 좀 훑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만 찍었었는데 글쎄 저한테 말도 없이 올해 1월에 번역본이 출간이 됐더라고요. 이 책의 원래 원제는 우먼 홀딩 띵스예요.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로 유명하신 진은영 시인님께서 또 번역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림만 몇 장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만 좀 넘겨봐도 뭔가 전시나 전시 도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문이랑 원문을 함께 수록한 점이 좋더라고요. 뭔가 시 같은 리듬을 원문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인님이 또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어본 건 아니라서 이제 추천사만 먼저 읽어봤는데 그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의 추천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찻잔 속에서 바다를 발견하게 하고 사소한 대화 속에서 우주를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제가 추천사를 먼저 읽는 이유는 이 책에 대한 기대 이런 거를 쫙 끌어올리고 읽으면 저는 더 좋더라고요. 뭔가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시작하는 게 좋아서 아무튼 제가 이 책은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만큼 천천히 음미하면서 집에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렇게 12권이고요. 사실 매주 입고하는 책을 모두 합치면은 이거보다 좀 훨씬 많은데 제가 관심 있는 책 위주로 조금 간추려서 총 12권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좋은 거는 함께 할수록 좀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언제든 또 저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책방에 놀러 오시면 제가 짧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언제든 놀러 오시고요. 이 영상이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 올라갈 예정인데 다들 내일부터 또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